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대통령 아버지께서 어저께 별세를 하셨는데 이 아버지가 누구인가?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개국방송 저희 양영태 TV를 열면서 그게 2019년 7월 17일 제헌절날 제가 방송을 처음 했는데 그때 검찰총장 청문회가 끝난 지 한 일주일 지났을 겁니다. 그때 저는 항상 봤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이제 2017년에 문재인이 집권했기 때문에 2년 동안 이 얼마나 문재인 포퓰리즘 이것이 좌파고 뭔가 정체성이 이상한 사람이고 정책들이 전부 다 뒤집기죠. 소득주도 성장, 시장 경제를 없애버리고 소득주도 성장을 해버린다든가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려가지고 대한민국을 엎어버리는 것, 중산층을 망하게 해버리는 또 소상공인을 망하게 해버리는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정책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탈원전 이 원자력이 세계 최고의 원자력이었지 않습니까? 이걸 전부 다 즉각 망가뜨려 놨습니다. 중지를 시키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개혁을 하면서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군대 사단 전방 사단 앞에 있던 몇 개 사단을 없애버리고 우리들이 이 감시를 했던 감시초소 소위 GP를 갖다가 13개를 폭파시켜버리고 그들이 이렇게 탱크가 내려오면은 지뢰밭을 우리가 깔아놓습니다. 그 앞에 쫙 깔아놓은 지뢰밭을 제거하면서 이상한 짓들을 계속 수행해 나갔습니다. 지금 이런 찰나에 그때 국민들은 알만한 사람들, 의심을 품은 사람들은 아마도 절반 이상은 될 겁니다. 이게 뭔가 수상하다. 뭔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상하다. 중국에 가서는 중국 공산당을 향해서 여러분 아시죠? 중국은 큰 봉우리요. 우리는 작은 산입니다. 그리고 절절절절 매면서 10번 식사를 했으면 말이죠. 8번 혼밥을 하고 온 당하고 온 그 사람. 그때 이 언론사 기장과 경호원이 두들겨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한 항의 한번 못한 사람. 이게 뭔가 수상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도보다리에서 USB를 갖다가 김정은에게 줬습니다.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9.19 군사합의. 이 당시에 국방장관들 있죠. 행패는 나라를 갖다가 국방을 하지 않고 정권 이념에 충실했던 이자들은 반드시 나중에 재판 심판대에 올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완전히 약체화시켰던 자들. 이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 국방장관 했던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있죠. 또 한 사람 있죠. 송정서라는 세 사람, 제가 왜 이름을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세 사람 국방장관이 나라를 망쳐놨습니다. 국군을 망쳐놓고 국가 안보를 망쳐놨습니다. 이럴 때 이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 지금 국방장관들도 다 이 모양 이 꼴이고 한데 과연 이 정권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누가 있나 뭔가 그래 봤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주 전에 임명이 됐는데 검찰총장이 자유민주주의자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왜? 감으로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잠깐 비친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서울법과대학을 합격한 바로 그때 입학 선물로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인 윤기중 교수가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교수께서 선물로 아들에게 무엇을 줬는가? 그때 그것이 밀턴 프리드만 교수가 쓴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노벨상을 받았던 분인데 이 상을
받았던 이분이 쓴 소위 프리 투 추즈, 선택할 자유라는 책을 선물로 했습니다. 이거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와 이 모든 내용과 이런 것이 담겨 있는 정말 훌륭한 경제학서입니다. 이걸 갖다가 아마 선물로 줬다는 그게 얼핏 기사를 보고 제가 그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책을 구매를 해가지고 바로 직방으로 봐서 쫙 봤더니 이건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아주 엄밀한 보배 같은 책이었습니다. 이 깊은 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열망, 이 자유주의에 대한 열망이 거기 다 녹아 있었습니다. 이 책을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나 머릿속에 많이 외우고 살았겠습니까? 가슴속에. 그때 바로 신입생 때, 법대 신입생 때. 그래서 제가 그때 제1 소재로 이 사람이 혹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도대체 보이지가 않아요. 전부 다 엉터리였습니다. 이념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전부 다 이런 걸 느꼈는데 윤석열만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열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을 좌파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절대 좌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19년 7월 17일 날 저희 방송이 개국을 했는데 첫 테이마, 자 마지막 테이마 한 꼭지를 그날 냈는데요. 기념이죠.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의 칼날은 어디를 향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제가 어저께 옛날 걸 찾아가지고 저 방송을 창립하는 그 기념 1호 그 방송분을 올려놨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죠. 거기에 윤석열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라는 유일한 희망을 제가 피력을 했습니다. 이분이 나라를 구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내용 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가 바로 영향을 준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1 멘토입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법경제학이라든가 경제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유시장경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에 대한 그 개념이 설정이 된 겁니다. 저는 남달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 그 당시에 희망으로 보았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그 아버지 아마 지금 조선일보에서 제가 봤을 겁니다. 그 당시에 조선일보에서 입학 선물을 뭘 받았냐는 입학 선물이 조명이 됐는데 밀턴 프리드만 교수의 프리 투 추즈 그 책이 약간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사가지고 봐서 결국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해서 기대를 했던 그 방송이 어떻게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칼을 갖고 있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가 대통령이 될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국민들과 함께 같이 그를 열망으로 밀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승리죠. 예. 그래서 저는 그분을 국민의 힘에서 선출한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People's President. 제가 그래서 1년 전에 별명을 PP라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별명을 PP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People's President. 혹자는 뭐 국민의힘의 대통령 아니냐 천만에요. 아니란 건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뽑았지 어떻게 국민의힘이 뽑았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때 당대표가 이준석이가 못 오게 하려고 유승민하고 난리들 쳤지 않습니까? 그 하태경이니 뭐니 그 무리들이 김종인이니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못 오게 하려고 말이죠. 그 국민의힘에 결국 가서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윤석열 후보를 갖다가 소위 말해서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끝까지 방해하려고 하다가 당신은 가만히 있어 후보는 가만히 있고 우리가 하란 대로 해 하다가 김종인이 목칵 쳤죠. 이때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 후보이지만 딱 자를 수 있는 기 선대위원장을 자를 수 있는 기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김정일은요,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는 소위 좌편향된 사람입니다. 경제민주주의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뭐냐? 좌파 경제학입니다. 예. 그것을 이제 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프리 투 추즈, 아버지 경제학과 교수, 거기서 영향을 받은 소위 말해서 제1 멘토가 아버지하고 대화하면서 법 경제학이라든가 경제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1 멘토이고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법이라든가 경제학, 경제법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수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윤기준 교수는 대학 시절에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얘기를 바로 2019년 7월 17일 제 방송을 첫 방송을 하면서 첫 방송에 제가 그 얘기를 프리드만 교수의 소위 선택할 자유 프리 투 추즈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침몰이 돼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자다. 그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암시를 하면서 제가 아주 희망에 불탔던 그런 방송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이 딱 들어 맞았다. 이렇게 느끼니까 뿌듯하기만 합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명예교수가 어저께 별세를 했는데 참 훌륭한 아들을 대한민국에 배출하고 그는 훈련이 잘 정말 호상으로 잘 떠나셨는데 그 떠나는 길이 그는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참 훌륭한 학자. 그는 윤기준 교수는요 학술원 회원이기도 하고 한국경제학회 회장도 하고 경제학계 태두입니다. 경제학계. 그러면서 겸허하고 대쪽 같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윤기준 교수의 그 경제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당시에는 출석이 옛날에는 좀 방만한 그런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학교 출석. 예를 들면 3분지 이상 학칙에는 출석하지 않으면 탈락. F다. F학점이다. 라는 이것을 또 뭐 적당히 그냥 이렇게 그 당시 학풍들이 대학들이 이렇게 눈 감아주고 좀 하지만 윤기준 교수에게는 가차 없다는 겁니다. 딱 걸리면은 그냥 그대로 원칙적이요. 소위 원칙 교수로 이렇게 간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을 갖다가 격파해야 하고 혁파해야 된다. 이 카르텔을 형성한 것, 잘못된 그 카르텔을 형성하는 이런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카르텔을 부술 겁니다. 혁파할 것입니다. 네. 아버지 윤기준 교수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그 점, 또 제1 멘토였다고 한 그 점을 우리는 상당히 눈여겨보면서 정말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세계에 가장 깊은 영향력을 준 분은 바로 윤기준 교수였다. 그의 부친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 느끼는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